공정함을 벗어난 기술 도핑이냐, 혁신에 의한 기술 발전이냐. 네, 반갑습니다. 장빠티입니다. 오늘은 러닝화 기술 도핑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기술 도핑이 무엇이냐? 선수 기량에 매우 큰 도움을 주거나 이 장비를 쓰는 선수와 쓰지 않는 선수 간의 기록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때 이것을 이제 기술 도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10월 8일이죠.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켈빈 킵텀이라는 선수가 무려 2시간 1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2시간 35초로 풀코스를 완주를 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때 신었던 마라톤화가 나이키에서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알파플라이 3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술 도핑이다라는 논란이 지금 매우 뜨거운데, 마라톤에서 기술 도핑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9년에 킵초게 선수가 알파플라이 1의 첫 시제품을 착용을 하고, 물론 정식 대회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1시간 59분 40초로 2시간 벽을 깼을 때 기술 도핑 논란을 촉발했고, 결국에는 세계 육상 연맹에서 밑창 두께, 탄소 섬유 가스 제한과 함께 4개월 이상 시판되지 않은 신발 착용을 금지하는 운동화 규제 규정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도핑으로 인정을 한 거죠. 사실 기술 도핑은 마라톤뿐만 아니고 이미 여러 스포츠에서 적용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영에서는 폴리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진 전신 수영복이 제한이 됐고, 야구에서는 스위트 스폿이 훨씬 넓은 알루미늄 배트가 사용이 금지가 됐고, 또 골프에서는 비거리 제한을 둔 반발 개수 0.83 이하의 드라이버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기술 도핑으로 규정하고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계적인 선수들의 입장도 달라요. 마라톤 선수 킵초게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열심히 훈련하고 기술의 도움도 받는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은가. 스포츠 선수도 기술과 발을 맞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단거리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는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스파이크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내가 선수로 뛸 때는 세계 육상 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못 신게 했다. 기능성 스파이크를 신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불공정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신기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불공정한 환경이다. 이미 모든 선수들이 모두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죠. 스폰서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개인의 여러 환경과 재정적 현황에 따라서 이미 출발선부터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능성 스파이크를 신지 못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데 새로운 기능성 옷, 새로운 기술력의 훈련법, 새로운 훈련기계, 새로운 식단들, 기타 등등 이런 여러 요소들을 따져본다면 모두 불공정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마라톤 육상 분야에서만큼은 혁신에 의한 기술 발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장비에 따라서 기량 차이가 월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아마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완전 인정합니다. 장비빨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듣도 보도 못한 싸구려 러닝화 신고 달리는 거랑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식스 최상급 러닝화를 신고 뛰는 거랑은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나이키에서는 기술 도핑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러닝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출시할 알파플라이 3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분명한 거짓말이죠. 이번에 세계 기록을 세운 켈빈 킵턴 선수가 알파플라이 3를 신지 않고 듣보잡 싸구려 러닝화를 신고 뛰었으면 세계 신기록 근처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이키에서는 아마 세계 육상 연맹에서의 운동화 규제 기준 때문에 저런 입장을 취한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켈빈 킵턴 선수가 알파플라이 3를 신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을 했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플라이 3를 신고 최대 기량을 낼 수 있었던 건 그 선수의 기본적인 기량 자체가 이미 세계 16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러닝화뿐만 아니라 마라톤 선수들이 착용하는 장비를 다 살펴보면 기능성 티, 기능성 바지, 기능성 양말, 또 맞춤형 개인 식수까지 어디 하나 기술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장비에 전부 다.
만약에 이 중 하나라도 최신 기술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를 들자면 땀 배출이 월등한 소재의 기능성 티가 아니라 또 기능성 바지가 아니라 일반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달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하더라도 일반 면티를 입고 장거리를 달리게 되면은 답답하고 무겁고 쓸리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기록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특히나 마라톤에서는 어디 하나 선수들의 기량 차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기술 도핑인 거지.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잖아. 뭐 그럴 거면 아예 모두 공평하게 그냥 맨발로 뛰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카본이 들어간 알파플라이가 나오기 전에는 기술력이 들어간 신발이 없었나요? 항상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최고의 기술력이 들어간 신발들을 신고 다 뛰었잖아요. 이러한 기술 도핑 논란 때문에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기술 도핑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세계육상연맹의 규정이 애매하다. 야구에서는 알루미늄 배트를 금지하는 거는 홈런이 너무 잘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 흥행의 요소가 떨어진다. 골프 역시 비거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흥행에 있어서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니 야구 배트는 나무만 써라. 골프는 0.83 이하의 드라이버만 허용한다. 이런 것처럼 명확한 이유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마라톤화 탄소 섬유 개수는 몇 개 이하만 써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소재가 계속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규제하고 제한하고 이게 맞나?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우리 인류는 계속된 과학의 발전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라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기술력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마라톤 선수들의 신발은 다 달랐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이 발전을 했고 그에 따른 스포츠용품 기술력도 향상됐죠.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